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에 계속 살아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같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집을 비우면 나중에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꼭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두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률 장치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뉴스만 보더라도 전세보증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새는 좀 어떤가요? 지난해 정부지원금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금액과 건수를 보면 사실 결코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근데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가 많다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미리 알려둬야 할 대응 방법을 4단계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안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통 그냥 임대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무작정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그 집에 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서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최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안 할 예정이니 만기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반드시 통보하셔야 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얘기를 꺼내도 확답은 없이 계속 좀 말만 돌리면서 뭐 언제 준다는 말도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세입자가 집에 계속 살아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같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집을 비우면 나중에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꼭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 소재 관할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요즘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두는 제도인데 임대차 종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두시면 내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좀 나이스하게 집주인을 좀 푸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했고 보증금이 얼마이며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계약한 집이 계약 취소될 상황이거나 대출이자 부담이 있다 등으로 적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되고 집주인에게도 압박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 집행할 근거를 만드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도 배째라는 시기라면 이제는 진짜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 그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서류만 보고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인데 집주인이 이 일을 안 하면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바로 소송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사실 임차 입장에서는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기면 돌려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와 일정한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그냥 계약을 할 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약할 때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계약 전에 집 상태와 임대인의 상황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떼어 그 집에 담보대출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혹시 선순위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이른바 깡통 전세라 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직업을 밝히면 임대인이든 부동산 중개사든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 변호사들 뿐인데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는 지인들 중에 생각보다 변호사 찾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변호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좋은 변호사를 찾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재산 증식을 위한 목돈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집주인이 안 준다면 솔직히 저 같아도 사기로 고소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경매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상담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